자, 도덕적인 삶 1학년 도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다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빈칸을 채워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학교에서 했던 거를 되짚어 보세요. 1번 도덕적인 삶.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제 사람의 특성인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이거죠. 사람은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거든요. 연필을 사용하고 망치를 사용하고 칼을 사용하고 숟가락을 사용하고 젓가락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구적 존재다. 두 번째, 문화적 존재. 우리 친구들 이제 빈칸에 쓸 거예요. 언어나 지식, 기술 등을 통해 우리가 문화를 계승한다는 건 받아들이고 배우고 그걸 창조해서 우리 후대의 다른 또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 자손들에게 또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적 존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도 습득하고 지식도 습득하고 그 나라 기술도 습득하고 그 나라 언어도 습득하는 걸 우리가 문화적 존재라고 해요. 자, 이성적 존재라는 건 뭐냐면 이성이라는 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옳고 그른지를 파악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생각을 어떤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거죠. 생각하는 능력, 이성을 가지고 있다. 자, 사회적 존재다. 사회를 이루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 우리가 우선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중학생 남성중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엄마 아빠의 딸로서 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청주에 살고 있죠. 이렇게 사회를 이루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자, 도덕적 존재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을 각자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반성해요. 아, 이건 잘한 것 같고, 아, 이건 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부끄럽다. 나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성찰하고 반성합니다. 도덕적으로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존재, 바로 도덕적 존재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는 다양한 관점인데 자, 이게 성선설과 성악설과 그 다음에 성모선악설이라는 거. 자, 이렇게 맹자, 순자, 고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선설이라는 건 사람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거야. 우리는 원래 선한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과 환경에 따라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욕망을 조절해야 돼. 그리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해야 돼. 그리고 타고난 선한 본성을 잘 길러줘.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럼 반대로 성악설은 뭐겠어요? 사람의 본성은 본래 악해. 악해. 다툼을 갖고 있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 그래서 올바른 도리에 따르려는 노력을 해야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성시킬 수 있어. 이것이 이제 순자가 얘기한 성악설. 그럴싸해요. 다 우리는 원래 착했던 것 같아. 우리는 원래 악한 사람이야. 성모선악설은 인간은 욕구만 가지고 태어났지 본성에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 자, 성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악이잖아요. 그쵸? 이거 뭐냐면 이제 선악, 착하고 악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성격인 거죠. 선하고 악한 것을 없는 성격, 성모, 선악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성을 보는 다양한 관점에 의해서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사람의 본성에 대한 관점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 또는 비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사람다운 사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덕성이야. 서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율적인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외부의 의견이나 명령, 관습 등에 따라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타율은 뭐냐면 스스로 결정해서 의지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뭐겠어? 자율이겠죠. 근데 도덕은 자율적이어야 돼요. 타율적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타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덕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다움을 갖고 있냐 없냐 이거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건 도덕성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타율은 그거의 반대죠. 누가 시키면 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 또 도덕 규범을 타율적으로 지키는 것의 의미 한번 볼게요. 인간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그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여러 규범을 익혀야 돼요. 규범이라는 게 뭐죠? 작은 법이에요. 그리고 준수해야 됩니다. 따라야 돼요. 한 사회의 도덕 규범은 구성원의 결속을 다진다는 건 한 사회에서 도덕 규범을 지켜 그런 그 구성원들의 단단하게 이렇게 딱 서로 뭐 한다는 거야. 서로 붙어서 서로 합력해서 서로 결속해서 서로 으쌰으쌰 하나가 되어서 그 사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덕 규범이라는 그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여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타율적인 성격이 강하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위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덕 규범이라는 것은 외부의 권위에 의존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타율적인 성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막 누가 하라고 하고 이런 건 있지만 우리는 이성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덕 규범을 타율적으로 지킬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도덕 규범을 스스로 안 지키고 타율이라는 건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외부의 규범과 권위를 비판 없이 수용함으로써 맹목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맹목적인 행위라는 건 뭐냐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타율적으로 하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우리가 단지 보상에 대한 기대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덕 규범을 준수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가 없어요. 자율적으로 도덕을 실천해야지 맞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야? 타율은 진정한 도덕성을 가질 수가 없다. 진정한 도덕성은 자율적으로 해야 진정한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 이거 우리는 자율적으로 가야 된다. 자, 사람다운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다운 삶의 의미가 이제 시험문제 좀 나오는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더불어가는 삶이고 물질적인 가치만이 물질적인 가치만이 아닌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자, 돈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땅한 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게 뭐 예의, 마땅한 해야 할 일, 또 그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옳은 행동을 실천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책임을 지는 삶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욕구라는 말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거죠. 자, 물질적 욕구, 정신적 욕구, 좋은 물건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 물질적 욕구죠. 정신적 욕구는요. 정신적인 만족과 관련된 것, 참된 거짓,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구, 이런 거는 정신적 욕구라는 거죠. 아, 내가 참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싶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싶어. 이건 정신적 욕구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갖고 싶어. 아주 좋은 지갑을 갖고 싶어. 이건 물질적 욕구죠.
욕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건 즐거움과 만족이 생기는 거고, 부정적인 건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탐욕이 생겨서 개인의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매슬로의 욕구 피라미드 5단계가 있는데, 이제 우리 매슬로의 욕구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피라미드, 자,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초점을 둔 욕구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어 하거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인간의 기본 욕구 가운데 집단에 귀속하고 싶은 욕구, 소속감, 공포, 위협, 고통으로부터 회피하는 욕구, 인간의 가정, 기본적인 욕구로 의식주에 관한 욕구로부터 성적 요구를 포함하는 모든 욕구,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 잠자고 싶은 욕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정이 아니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보다 생리적 욕구, 의식주에 관한 욕구로부터 성적 욕구를 포함한 것까지 다 모두를 이런 개인적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4, 3, 2, 1.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되다.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제 가치가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약간은 밑에는 동물적인 거에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성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자, 당위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위성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라는 게 당위예요. 욕구와 욕망의 적절한 절제를 가능하게 하며 바람직한 욕구 충족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당위라는 것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갈등과 오해를 예방할 수 있고, 왜? 내가 당위를 하면, 내가 기본적인 것을 잘하면, 해야 되는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 하면 이런 갈등과 오해가 예방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도덕적인 삶을 이끌어준다는 거죠. 욕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당위는 내가 해야 하는 거. 욕구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당위는 내가 해야 하는 거. 도덕과 양심, 도덕,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죠.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바람직한 인간관계와 삶의 방식이에요. 사회 규범으로서 도덕과 법, 예절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법과 예절의 차이점이나 공통점 갖고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한번 이거 읽어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